유튜브 보면 다들 300억, 500억 벌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억 벌었습니다. 58세에 퇴직금 4억 2천만 원 받아서 4개월 만에 3억을 날렸습니다. 방송국 광고국장 33년 경력이 무색하게 주식시장 앞에선 그냥 무지한 노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제가 3억을 날리고 나서 배운 단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줄 겁니다. 과장 없이 말씀드립니다. 6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58세 이도현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서울 여의도 방송국 20층 광고국 회의실에서 마지막 기획서를 제출했습니다. A사 용지 37장짜리 봄 개편 광고 캠페인 최종안이었습니다. 33년간 제 손을 거쳐간 기획서가 몇 권인지 세어본 적은 없지만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내 이름이 필요 없구나. 입사 첫날이 1986년 3월 3일이었습니다. 25 청년이 명찰을 달고 광고국 막내 자리에 앉았을 때 선배들은 10년만 버텨봐. 이 바닥은 끈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0년을 넘어 33년을 버텼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책상 위 명패만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명패에는 광고국 2부 부장 이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 전날 밤 저는 사무실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30년 전 볼펜, 10년 전 수첩, 5년 전 명함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1995년 봄 개편 당시 제가 기획한 광고 시안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광고비 목표는 50억 원이었고 저희는 63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때 받은 포상금 300만 원으로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27분 제 휴대폰에 국민은행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1호금 4억 2천만 원 입금.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문자를 12번 읽었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3년 월급을 한꺼번에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어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33년간 제 하루는 오전 7시 기상, 7시 40분 출근, 오후 8시 퇴근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기획안을 고민했고 휴가 중에도 거래처 전화를 받았습니다. 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 저는 알람 없이 6시 50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면대에서 면도를 하다가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58세 남자의 얼굴에는 방향이 없었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양복장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넥타이를 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렸습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 홈쇼핑. 채널은 120개였지만 제 마음을 붙잡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케이블 경제방송으로 돌렸을 때였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이오주 열풍. 개인 투자자 1년 수익률 평균 200%? 200%라는 숫자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33년간 광고 기획자로 살면서 저는 숫자의 힘을 알았습니다. 시청률 1% 상승이 광고비 10억 증가로 이어지고
타깃 연령 5세 확장이 수익 30% 증가를 만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200%라는 수치는 단순했습니다. 제 퇴직금 4억 2천만 원이 1년 뒤 12억 6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켜고 주식 계좌 개설을 검색했습니다.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홈페이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계좌 개설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신분증 사진 촬영, 영상통화 본인 인증 10분이면 끝났습니다. 저는 삼성증권을 선택했습니다. 광고 거래처 중 삼성 계열사가 많았고 그 브랜드가 신뢰를 줬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1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4억 중 1천만 원, 약 2.4%였습니다. 광고 예산을 짤 때도 테스트 예산은 전체의 5% 이하로 집행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간 저는 공부했습니다. 유튜브 투자 채널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을 샀습니다.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MACD, RSI 같은 용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외계어 같았지만 광고 용어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CPM, GRP, CPRP 같은 단어들을 익히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투자 용어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오전 9시 10분 저는 인생 첫 주식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주가 51,000원, 200주, 총 1,020만원 매수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33년간 수백 번 결제 도장을 찍었지만 이 매수 버튼만큼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틀 뒤 월요일 아침 주가는 54,000원이었습니다. 3,000원 상승, 총 60만원 수익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60만원. 1990년대 초반 대리 시절 제 한 달 월급이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33년간 월급을 받기 위해 매일 출근했는데 이 숫자는 이틀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제 감각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기획으로 33년을 살아남은 사람의 직관은 주식시장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렌드를 읽는 능력, 숫자를 분석하는 능력, 타이밍을 잡는 능력. 제게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58세에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광고는 제가 만들지만 주가는 시장이 만든다는 사실을. 그 착각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9년 3월 말 저는 투자금을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첫 매수에서 60만 원을 벌었고 두 번째 매수에서는 130만 원을 벌었습니다. 열흘 만에 190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광고국 과장 시절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4월 초 계좌 잔고는 5,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너무 빨리 느는 거 아니에요? 조금 빼두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33년 동안 숫자 다뤘어. 이건 광고 기획이랑 비슷해. 그 말은 반만 맞았습니다. 숫자 다루는 건 비슷했지만 광고는 제가 통제할 수 있었고 주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저는 작은 방 하나를 트레이딩룸으로 만들었습니다. 27인치 듀얼 모니터 2대를 책상 위에 설치했습니다. 왼쪽 모니터에는 HTS 차트를, 오른쪽에는 뉴스와 공시를 띄웠습니다. 책상 아래에는 데스크톱 본체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총 비용 48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진짜 전문가 같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5월 들어 시장이 뜨거워졌습니다. 바이오주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셀트리온 신약 임상 성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 확대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전날 미국 바이오 섹터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가 오르면 한국 바이오주도 따라 올랐습니다. 5월 20일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투자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퇴직금 4억 2천만 원 중 약 35%를 투자한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원칙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광고국에서도 대박 캠페인을 위해선 과감한 예산 집행이 필요했습니다. 세 종목에 분산했습니다. 셀트리온에 6천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5천만 원, 제넥신에 4천만 원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처음 적용한 순간이었습니다. 33년간 광고 캠페인 포트폴리오를 짜왔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월 한 달간 제 계좌는 매일 출렁였습니다. 어떤 날은 300만 원이 올랐고 어떤 날은 200만 원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월말 결산을 했을 때 수익은 분명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1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4천만 원을 번 것입니다. 저는 엑셀로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26.7% 수익이었습니다. 6월 초 저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투자금을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퇴직금의 71%를 투자한 셈이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위험해요.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2달 만에 8천만 원 벌었어. 이대로 가면 연말에 10억도 가능해. 믿어봐. 6월 중순 저는 삼성증권 강남지점 VIP 고객이 되었습니다. 3억 이상 예탁금 고객에게 주는 혜택이었습니다. 전담 PB가 배정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시장 브리핑 리포트가 메일로 왔습니다. 저는 그 리포트를 읽으며 제가 전문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느꼈습니다. 6월 24일 계좌 잔고가 3억 7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석 달 만에 거의 2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가격은 720만 원이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비싼 선물이었습니다. 아내는 기뻐하면서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7월 여름휴가 시즌이었지만 저는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쉬지 않는데 제가 쉴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작은 방 트레이딩룸에서 매일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차트를 봤습니다. 점심도 간단히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마치 방송국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처럼 몰입했습니다. 7월 15일 저는 새로운 종목을 발견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었습니다. 유튜브 주식 채널에서 척수 손상 치료제 임상 3상 진행 중 성공 시 시가총액 10조 예상이라는 분석을 봤습니다. 저는 그 회사 IR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읽었습니다. 60페이지짜리 PDF였습니다. 광고 기획서를 검토하듯 꼼꼼히 읽었습니다. 7월 22일 저는 결정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에 1억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주가는 48,000원이었고 3,125주를 매수했습니다. 이것이 제 네 번째 주요 종목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코오롱 티슈진 4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 사흘간 주가는 조용했습니다. 47,000원에서 49,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7월 26일 금요일 주가가 53,000원으로 뛰었습니다. 하루 만에 75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저는 환호했습니다. 아내에게 봤지? 내 선택이 맞았어. 라고 자랑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코오롱 티슈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55,000원, 58,000원, 62,000원. 제 수익금은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계좌는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퇴직 후 5개월 만에 퇴직금을 그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5분 저는 평소처럼 HTS를 켰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티슈진 차트가 이상했습니다. 호가창이 멈춰 있었고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상단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거래정지 마이너스 임상 3상 실패 공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시를 확인했습니다. 척수 손상 치료제 임상 3상 유효성 미달 개발 중단 결정. 제 1억 5천만 원이 그 한 줄의 공시와 함께 증발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다른 종목들을 확인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넥신 모두 하한가였습니다. 바이오 섹터 전체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악재가 바이오주 전체로 번진 것입니다. 제 계좌는 실시간으로 녹아내렸습니다. 4억이 3억 5천으로 3억 5천이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매도를 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33년 경력의 기획자가 단 5초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제 계좌 잔고는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2억 8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저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의 악몽이 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HTS를 켰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여전히 거래정지 상태였고 다른 바이오주들은 전날 하한가에서 시초가로 또다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던 계좌는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틀 만에 3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절을 결정했습니다. 9시 3분 보유한 모든 종목을 시장가로 매도 주문했습니다. 체결 확인 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47%,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52%, 제넥신 마이너스 61%, 최종 잔고는 8,700만 원이었습니다. 5개월 전 시작할 때의 출발선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직장에서 울어본 적도, 가족 앞에서 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1시간 동안 소파에서 울었습니다. 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판단을 믿었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8월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8천만 원 잔고를 보며 번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시 투자하면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한 번 더 실패하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계좌를 열어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9월 초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 생각해야 해요. 예금 이자로는 부족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월 생활비는 약 250만 원이었고 8천만 원 정기 예금 이자는 월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었고 저는 이제 겨우 58세였습니다. 4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직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33년 방송국, 광고국 경력, 수백억 원 규모 프로젝트 기획 및 집행. 화려한 경력이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면접 연락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58세 퇴직자를 원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9월 말 저는 구청 노인 일자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제시된 일자리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공원 환경 미화원 월 50만 원, 도서관 사서 보조 월 40만 원, 주차 관리원 월 55만 원.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0월 5일 저는 한 가지 선택지를 발견했습니다. 배달 대행 기사였습니다.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플랫폼이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나이 무관, 오토바이 면허 소지자, 일한 만큼 수입 보장. 저는 오토바이 면허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취미로 딴 것인데 25년 만에 쓸모가 생겼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저는 배민커넥트 마포 거점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신규 기사는 총 12명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모두 배달 가방을 메고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하루 평균 30건 배달하면 15만 원 정도 수입입니다. 저는 중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혼다 PCX 125cc, 가격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33년간 타던 K7 승용차를 팔고 오토바이를 산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달용 가방, 스마트폰 거치대, 보온 보냉 박스까지 구비하니 총 3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10월 21일 첫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스마트폰 앱이 울렸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서대문구 충정로 떡볶이 2인분 배달비 3,500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가방에 넣고 주소를 확인하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5년 만에 타는 오토바이는 무거웠고 가방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첫 배달은 23분이 걸렸습니다. 고객은 현관문을 열고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고생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33년간 광고국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떡볶이를 배달하고 있구나. 첫날 저는 18건을 배달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수입은 9만 3천 원이었습니다. 앱 수수료와 유류비를 빼니 실수령액은 7만 원 정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 어깨,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1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배달은 더 힘들어졌지만 주문은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울수록 배달을 시켰습니다. 저는 방한 점퍼를 입고 방한 장갑을 끼고 무릎 담요를 덮고 달렸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는 입김을 불며 손을 녹였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비가 왔습니다. 배달 기사에게 비는 기회였습니다. 배달비가 평소에 1.5배로 올랐고 주문은 폭주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을 달렸습니다. 빗속에서 37건을 배달했고 수입은 22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방수 점퍼 안쪽까지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남자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어깨에는 가방 끈 자국이 빨갛게 남았고 손등은 동상으로 갈라졌습니다. 무릎은 삐걱거렸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2달 전 주식으로 4억을 만들겠다던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12월 저는 배달 중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습관적으로 핸드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원칙이 없었습니다. 감과 운으로 투자했고 리스크 관리를 무시했습니다. 한 종목에 1억 5천만 원을 넣은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샀습니다. 배달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매일 밤 그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의 실수 감정에 따라 판단함, 내일의 원칙 데이터만 믿는다. 절대 규칙 한 종목 비중 10% 이하. 한 줄씩 쓸 때마다 제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저는 한 해를 정산했습니다. 3개월간 배달로 번 돈은 총 82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 2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계좌 잔고는 8천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0만 원이었지만 이 돈은 달랐습니다. 주식으로 벌었다 날린 3억과는 다른 무게였습니다. 이 돈은 제 땀과 체온이 배어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저는 다짐했습니다. 1년만 더 배달을 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주식을 시작하되 이번에는 절대 잃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배달 가방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5개월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과연 59세의 배달 기사가 다시 투자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저는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3개월간 밤마다 써 내려간 글들이 50페이지를 채웠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원칙이 없었습니다. 감정으로 투자했고 욕심으로 판단했으며 두려움으로 손절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투자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단 3줄이었습니다. 첫째, 한 종목 비중 10% 이하. 둘째, 손실 5% 도달 시 즉시 매도. 셋째, 현금 비중 최소 30% 유지. 이 3줄을 프린트해서 모니터 옆에 붙였습니다. 33년간 광고 기획서는 수십 페이지였지만 제 인생을 구할 투자 원칙은 3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자금이었습니다. 계좌에 남은 8,200만 원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저는 배달로 모은 돈으로만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배달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겨울 배달은 지옥이었습니다.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였고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이하였습니다. 손가락은 동상에 걸렸고 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12시간씩 달렸습니다. 목표는 월 300만 원 수입이었고 생활비를 제외하고 월 15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2월 코로나19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출을 꺼렸고 배달 주문은 폭증했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하며 더 많이 달렸습니다. 마스크를 2장 겹쳐 쓰고 손 소독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2월 수입은 420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3월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코스피가 14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배달 중 신호 대기 시간에 차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원칙에 없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투자금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6개월간의 배달이 끝났습니다. 총 저축액은 9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300만 원만 투자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680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59세가 된 제게 비상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 저는 1년 만에 HTS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은 1년 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초록불과 빨간불이 깜빡이는 화면을 보며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 수급, 공시.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만 봤습니다. 첫 투자는 신중했습니다. 300만 원을 10개 종목에 나눴습니다. 한 종목당 30만 원, 정확히 10%씩이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골랐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NAVER,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한번 잃어본 사람은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바이오주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첫 주 수익은 마이너스 2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는 플러스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플러스 4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수익은 6만 원, 수익률 2%였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비웃었을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이 2%는 잃지 않은 2%였습니다. 8월 저는 추가 투자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 3회만 했습니다. 월수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씩만 일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투자 서적을 빌려 읽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한 달에 6권씩 읽었습니다. 9월 제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종목에서 손실 5%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차였습니다. 30만 원이 28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매도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었습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1만 5천 원 손실을 확정하고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샀습니다. 10월 배달과 투자를 병행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좌 잔고는 318만 원이었습니다. 6% 수익이었습니다. 배달로 번 돈 120만 원을 추가 입금해서 총 투자금은 4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10개 종목에 분산했습니다. 한 종목당 42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투자 계좌는 476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176만 원, 58% 수익이었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겨우 58%냐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58%는 달랐습니다. 단 한 번도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고 손절 원칙을 12번 지켰으며 현금 비중을 항상 30% 이상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수익이었습니다. 2021년 새해 저는 배달을 중단했습니다. 15개월간의 배달 생활로 총 1,45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중 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추가했습니다. 계좌 잔고는 976만 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1,0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전 첫 투자금과 같은 금액이었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2021년은 불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3,200까지 올랐고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과열된 시장은 위험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40%로 높였습니다. 수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5월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10% 빠졌고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0% 현금으로 우량주를 저가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카카오를 12만 원에 샀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라는 말을 실천했습니다. 2021년 12월 계좌는 2,84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약 3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칙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세 줄의 원칙이 2,84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 시장은 험난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악재가 쏟아졌고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절 원칙을 지키며 손실을 최소화했고 현금 비중을 50%까지 높이며 방어했습니다. 그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8%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마이너스 25% 빠진 것을 생각하면 선방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공격적으로 전환했습니다. 현금 비중을 30%로 낮추고 우량주 비중을 높였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엔터테인먼트 섹터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종목 수는 15개로 늘렸고 한 종목당 비중은 여전히 10% 이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2억 1,47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년 6개월 만에 2억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19년의 일은 3억보다는 적었지만 이 2억은 달랐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돈이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원칙으로 만든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돈은 빠르게 벌 수 없다. 하지만 천천히 읽지 않으면 결국 늘어난다. 이제 62세가 된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원칙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까요? 2024년 1월 2일 저는 63세가 되었습니다. 계좌 잔고는 2억 1,470만 원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5년 안에 10억.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제 평균 연 수익률은 42%였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5년 후 10억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을 경계했습니다. 2019년의 실패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목표는 세웠지만 방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 줄의 원칙을 지켰고 포트폴리오는 15개 종목으로 유지했습니다. 현금 비중은 30%를 지켰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걸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시장은 호황이었습니다. AI 붐이 시작되었고 관련주들이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한국에서도 AI 반도체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AI에 올인하라고 말했지만 저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AI 관련주 비중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나머지는 전통 우량주에 분산했습니다. 3월 계좌는 2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달 만에 6,500만 원을 번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흥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급등한 종목은 일부 이익 실현했고 현금 비중을 35%로 높였습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5월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AI주들이 1020% 빠졌고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매도에 나섰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5% 현금으로 우량주를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7만 5천 원에, SK하이닉스를 18만 원에 샀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저는 차분히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6월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월 95만 원이었습니다. 33년간 꼬박꼬박 낸 보험료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생활비 걱정은 덜었습니다. 연금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투자 수익은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7월 저는 투자 공부를 더 깊이 했습니다. 강남 교보문고에서 경제학 서적을 샀습니다. 거시경제학 입문, 화폐금융론, 기업 재무제표 분석. 63세에 대학 교재를 읽는다는 게 우스웠지만 배움의 나이는 없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공부했습니다. 8월 계좌는 3억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8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을 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포구 아현동 32평 아파트에 살았고 옷은 이마트에서 샀으며 외식은 한 달에 2번만 했습니다. 돈이 늘어도 제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9월 삼성증권 PB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VVIP 등급으로 승격되셨습니다. 5억 이상 예탁금 고객 대상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계좌가 3억 5천인데 5억이라니. PB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계좌 합산 금액입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비상금 8천만 원과 국민연금 적립금 등을 합치면 5억이 넘었습니다. 10월 저는 강남지점 VIP룸에 초대받았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온 VIP룸이었습니다. 2019년에도 왔었지만 그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오만했고 지금은 겸손했습니다. PB는 포트폴리오 점검을 제안했습니다.
고객님 수익률이 연 42%입니다. 상위 0.1% 수준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11월 시장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시장이 호황을 맞았고 코스피가 2,700을 돌파했습니다. 제 계좌는 4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빨리 오른 시장은 위험했습니다. 저는 이익 실현을 단행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30%를 현금화하고 현금 비중을 50%로 높였습니다. 12월 31일 2024년을 마감했습니다. 최종 계좌 잔고는 5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3억을 번 것입니다. 연 수익률 147%였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수익률이었지만 저는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칙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세 줄의 원칙이 여전히 모니터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2025년 새해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투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더 깊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실무과정 12주 과정이었습니다. 수강생 30명 중 저는 최고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열심히 필기했고 가장 많이 질문했습니다. 3월 첫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도현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4세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나이에 배우러 오신 열정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번 크게 실패해봐서 압니다. 배우지 않으면 또 잃는다는 걸. 5월 계좌는 7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재무제표 분석을 실전에 적용했습니다. PER, PBR, ROE, 부채 비율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차트만 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봤습니다. 투자가 투기가 아닌 진짜 투자가 되어갔습니다. 7월 시장이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 우려로 아시아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가 3% 빠졌습니다. 제 계좌도 2천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 현금으로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재무제표가 탄탄한 기업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8월 제 판단이 다시 옳았습니다. 시장이 반등했고 제가 산 종목들이 1015% 올랐습니다. 계좌는 8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억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10억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9월 저는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벌었어요? 8억 정도 돼요. 아내는 놀랐습니다. 6년 전엔 4억을 잃었는데 지금은 8억을 만들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4억을 잃지 않았다면 지금의 8억도 없었을 거예요. 10월 현재 제 계좌는 9억 3,400만 원입니다. 10억까지 6,600만 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거칠지만 제 원칙은 단단합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차트를 확인하지만 이제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익보다 리듬을 보고 변동보다 일정한 호흡을 지킵니다. 광고국장 시절 저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엑셀 시트로 제 인생을 설계합니다. 33년간 만들었던 광고보다 지금 제가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더 아름답습니다. 64세 투자자 이도현의 이야기는 이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저는 64세입니다. 오늘 아침 계좌를 확인했을 때 잔고는 10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드디어 10억을 넘긴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요즘 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리고 모니터를 켭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30분간 전날 시장을 복귀하고 제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는지, 리스크가 과도하게 집중된 종목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루틴은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10월 둘째 주 시장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코스피가 이틀간 4% 하락했습니다. 제 계좌도 3,20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10억 2,700만 원이 9억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막 넘긴 10억이 눈앞에서 다시 무너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절 원칙을 실행했습니다. 손실 5%를 넘긴 세 종목을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60%로 높였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공격은 안정된 후에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10월 말 시장이 진정되었습니다. 급락의 원인이었던 미국 금리 우려가 해소되었고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60% 현금으로 조심스럽게 매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10%씩 나눠서 샀습니다. 한 번에 베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11월 초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10억 넘었으니 이제 그만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억은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잃지 않는 법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건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칙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요. 욕심이 생기거나 원칙이 흔들리면 그때 멈출 거예요. 11월 중순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옆 벤치에는 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도 휴대폰으로 주식 앱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식하세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다들 한다잖아요. 나도 해봤는데 자꾸 잃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6년 전에 3억을 잃었어요. 퇴직금이었죠. 어르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년간 배달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원칙을 만들었죠. 그 후로는 한 번도 큰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어르신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원칙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3가지예요. 첫째, 한 종목 비중 10% 이하. 둘째, 손실 5% 도달 시 즉시 매도. 셋째, 현금 비중 최소 30% 유지. 어르신은 메모를 하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다만 지키기가 어려울 뿐이죠. 저도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10억을 만들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매일 변하고 저도 매일 적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자의 숙명입니다. 11월 말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포트폴리오 전략 10주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64세의 나이로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수강생 25명 중 저는 최고령이었지만 가장 열심히 필기했고 가장 많이 질문했습니다. 첫 강의가 끝나고 옆자리 50대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투자 오래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배울 게 많더라고요. 한번 크게 실패해보면 알아요. 배우지 않으면 또 잃는다는 걸. 12월 초 제 계좌는 10억 8,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만 5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포구 아현동 아파트에 살고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한강공원을 산책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제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주식 좀 하신다면서요?
누가 그래? 어머니가요. 10억 넘겼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입이 가벼우시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 다만 원칙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번 크게 실패해봐야 한다는 거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지키는 법을 몰라.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아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원칙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12월 중순 현재 제 계좌는 10억 5,200만 원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조금 빠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원칙을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모니터를 켤 때 저는 수익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리듬을 봅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호흡하고 있는지,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고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6년 전에 3억을 잃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의 10억도 없었을 것입니다. 운 좋게 15억을 만들었다 해도 언젠가 다시 잃었을 것입니다. 원칙 없는 돈은 모래성이니까요. 광고국장 시절 저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캠페인을 기획하고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남의 돈으로 만든 성과였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10억은 다릅니다. 이건 제 땀과 눈물, 실패와 배움으로 만든 진짜 제 작품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모니터 옆에 붙은 세 줄의 원칙을 읽었습니다. 한 종목 비중 10% 이하, 손실 5% 즉시 매도, 현금 30% 유지. 이 세 줄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복잡한 기술도 특별한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키기 어려운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64세 투자자 이도현의 하루는 평범합니다. 새벽 공부, 아침 차트 점검, 오전 산책, 오후 독서, 저녁 일지 작성.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돈이 저를 빛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원칙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저도 함께 진화합니다. 그것이 투자자로 사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퇴직 후의 돈은 도전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입니다. 수익보다 먼저 잃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원칙은 숫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난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니어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